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가 정말 오랜 고생 끝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비교적 강하게 대형주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실적은 아니고 차차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수급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선 최근에 이 주도주다 상반기 주도주라고 좀 불렸던 반도체 섹터가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도 뭐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다소 해당되는 어떤 이 수급이 사실 뭐 개별 섹터라든가 단기 테마성 수급에 많이 좀 반영이 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좀 있다면은 반도체주가 쉬어갈 때 2차 전지 섹터가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섹터가 뭐 제약바이오도 물론 좀 강하지만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나 연속성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는데 일단 뭐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게 된 계기가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해당되는 어떤 반등 내지는 어떤 수급이 조금 더 지속되기까지에 대한 과정은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는데 물론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 우리가 워낙 뭐 2차 전지 섹터에 관련해서 뭐 노이즈 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고 뭐 더군다나 뭐 해당되는 어떤 중국에 대한 이 전기차 관세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뭐 유럽에서도 고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나왔다가 해당되는 관세율을 좀 인하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런 또 이슈가 좀 나오기도 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양산 물량들에 관련된 계획 수정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해당되는 물량들을 하이브리드 차 양산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가속화되는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도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죠? 또 트럼프가 되는 것도 리스크고 그죠. 리스크는 맞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건 이번에 보면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그 전에는 이 제한적인 에너지로 이제 가벼운 소재사들이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대형 셀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8월 5주차 쪽에 이 주가 상승 추이를 좀 보니까 한 주간의 배터리셀 3사의 평균 수익률이 한 6.5% 정도 상승했다라고 좀 집계가 됐는데요. 양극 소재사 3사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2%랑은 좀 대조적이죠. 이후에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하긴 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셀 업체 상승률이 강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좀 보면 지금 이 최근 한 10일간의 이 거래를 나타내는 지금 배터리셀 3의 수익률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10거래일 기준에서 한 24.5%, 삼성 SDI가 19.2%가 상승했고 SK 이노베이션이 6.3%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기간 수익률을 좀 감안을 해보면 8월 마지막 주차부터 9월 초까지 현재 뭐 주가의 어떤 수익 비중이 배터리셀 3사에 대한 반등 시그널로 좀 해석이 되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지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기간 수익률에다가 수급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전방 산업의 동향들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어떤지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전기차 판매량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산업 이 부분에 대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 좀 증가됐다는 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체적인 2차 전지 산업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됐다는 집계가 있는데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감소 요인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발표가 좀 신빙성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6월 기준에 글로벌 전기차의 증가율이 16%가 증가됐고 이 부분은 중국이 주도를 했다라고 좀 결정을 하는데 중국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판매량이 좀 감소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선 전년 동기 대비 4%가 좀 감소됐고 상반기 기준에서는 한국도 한 25% 정도 판매량은 좀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좀 미국이 6% 정도 좀 증가한 부분, 중국이 29% 정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하반기 중국 내수 시장에선 전기차의 공급량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시그널. 그런데 이게 각각의 어떤 해당 지역에 대한 차이점들은
역시나 뭐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영향들이 유럽이 좀 더 그런 기조에 관련된 영향이 좀 더 장기화되는 측면이 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련된 이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공급량이 좀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는 어쨌든 좀 제한적이고 개선 구간을 넘어가고 네네. 있고 또 한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측면이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오르는 것 같다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졌는데 원자재 네. 동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우리가 1분기 기점에서 이 킬로그램당 이 리튬 가격이 한 네. 110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네. 이 기조가 제가 확인할 때 한 5월달, 6월달까지만 해도 그 기조가 그렇게 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킬로그램당 이 100위안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좀 해줬는데 네. 최근 최근 8월 기점에서에 대한 최근에 이 가격 동향을 보니까 지금 3년 6개월 만에 지금 최저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여기다 해서 뭐 킬로그램당 73.5위안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했던 어떤 수익 지표 부분들 80위안까지를 좀 하회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이 판단, 근데 지금 뭐 전망도 좀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배터리 출하량들이 좀 더 감소되는 어떤 이유들은 소재의 어떤 원재료 가격의 어떤 연동 비중으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오히려 가격의 하락 요인들이 좀 더 크지 않나라 좀 보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대비해서 한 9% 정도가 하락했고 이제 8월에서 이제 9월 넘어가는 그 지표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도 아마 감소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게 판가의 부분에서 아직 2분기에는 그래도 상승분이 일부 좀 반영됐던 그렇죠. 6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양극재 전반적인 출하량들은 감소됐는데 수출 금액이 좀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가가 일부분 정도는 좀 선방을 좀 해주면서 오히려 수출 금액이 좀 증가된 효과가 좀 있었고 물론 환율의 기조 효과도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오히려 이 전반적인 어떤 이 양극 소재사의 어떤 양극재 판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어떤 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어떤 메탈 가격의 어떤 하락 요인들도 배터리 가격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의 어떤 악재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배터리 배터리 판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자동차, 전기차의 어떤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건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실적 영향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오르고 있는 요인들, 시장 상황들, 원자재 가격까지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웃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오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지? 네. 뭐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거나 그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해리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유력하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요?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전략 부분들은 사실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영향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3분기부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을 좀 본격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적 어떤 캐즘 현상을 좀 국복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고 일단 3분기 내지 4분기까지에 관련된 전기차 판매량들은 네.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익 지표를 얼마만큼 좀 다변화시킬 것인가 내지는 새로운 어떤 사업 모멘텀을 좀 부각시킬 것인가 이에 따른 어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에 대한 이 종목도 선별적인 어떤 수급으로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메탈 가격 그다음에 리튬과 니켈 가격의 어떤 하락 요인들이 좀 더 추세를 좀 되돌리기 전까지는 수익 지표에 관련된 영향도 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공교롭게도 제가 이 상반기 전반적인 어떤 배터리 셀사의 어떤 가동률들을 좀 봤는데 네. 가장 낮은 가동률을 보여주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5%대, 한 45%대로 좀 추정되고 있고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 기업이 삼성 SDI 75%대인데
아마 이제 전반적인 어떤 공급량에 대한 차이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가 현재 좀 못 미치죠. 이런 영향들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그만큼 좀 하향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3분기 얼마만큼 가동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 이슈, 합작법인의 어떤 가동 이슈가 아마 4분기부터 좀 일부 가동을 좀 앞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오히려 가동률이 좀 더 떨어진다는 것은 고정비 부담이 심해질 수 있는 원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비에 관련된 부담을 얼마만큼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십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뭐 셀사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뭐 중소형 전지의 어떤 공급량들에 대한 영향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ESS의 공급량들 좀 늘리면서 이익 부분을 충분히 좀 일부 좀 상쇄하면서 수익 지표를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어떤 노력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전략들,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선정 우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 셀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조금 되돌릴 만한 어떤 트리거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주가의 어떤 하단 구간들이 지난 페닉셀 이 장세 구간 이후에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을 한 흐름들은 그렇게 좀 큰 폭의 어떤 반등은 좀 아니었다. 일봉 차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저는 충분한 좀 상승력이 좀 남아 있다라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올라갈 때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조정이 준 구간, 이런 구간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뭐 241선 하단의 주가 형성들을 좀 하고 있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셀사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보다 차세대 배터리 내지는 향후에 어떤 이 가동률에 관련된 상향 이슈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추세가 좀 되돌려지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제보다는 셀이 더 투자하기 좋다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그래도 이유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합병이 성사가 됐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조금 또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네. 주가 상승률에 대한 회복률은 굉장히 SK 이노베이션이 좀 적은데 충분하게 이 SK 이네스와의 합병 이 부분 관련된 향후 시너지는 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 규모가 2조 정도가 더 실적이 좀 반영된 기대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놓고 보면 정말 이번에 합병은 굉장히 좀 이 지배구조 재편을 좀 뛰어넘는 전 충분한 사업 시너지에 관련된 그리고 경쟁력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이 과연 연내 흑자전을 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공급량들을 좀 추정을 해봤을 때는 3분기도 그렇고 저는 4분기까지에는 흑자 전환은 좀 어렵겠다. 물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전기차 목표량들을 내년에 얼마만큼 좀 제시가 될지 이 부분 좀 관건이긴 한데, 사실 아마 연내까지는 이 흑자 전환 기조를 좀 유지하기, 그러니까 흑자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이 명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이 SK 온 부분의 어떤 흑자 전환 이슈는 오히려 상승 탄력도 관점에서는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복되고 있는 2차 전지 대응 전략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